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 뉴스, 어,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수처 TV와 함께 정의연대와 함께 목요 시사 토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최정희 선생님하고 있는데, 자, 오늘 교수님, 오늘 그 주요, 오늘 그 토론 주제가 뭐죠? 예, 오늘은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 관련해서 보통 이태원에는 국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나 거기에는 국가가 있었던 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국가는 마약 퇴치를 성과로 해서 제 얼굴을 돋보이려고 한 국가, 즉 정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는 이태원 참사에 모인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했다. 마약 사범 간주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성과를 내려고 한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통령 윤석열, 이들이 필리핀의 두테르테를 이렇게 모방이라고 하죠. 벤치마킹 해서, 그래서 지지도 상승을 꾀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그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마약을, 연성 마약인데요. 그 가벼운 마약이죠. 마약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시민사회,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힘이 정부를 능가하는 그런 사회와 다르다, 권력 구조적으로 다르다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오늘 그 얘기하기 전에 어제 참사 거의 한 50일 만에 그야말로 그동안 합동 분향소에 입회도 없고 영정 사진도 없는 그렇게 됐는데 어제 이제 드디어 그 녹사평역, 이태원 녹사평역에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보면서 그 네. 한번 보시면 이제 어제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야말로 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유가족들이 그냥 오열하고 있고요. 이제 시민들이 그 영정 사진들을 이제 있고 보게 되면은 연락이 안 된, 그러니까 아니 그 이름만 있거나 아니면 그 빈자리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제 분향소에 영정과 이름들이 이제 진열이 됐네요. 예. 자, 지금 이제 뭐 오열하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정부가 이
유가족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서로 연락도 못하게 하면서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유가족들이 스스로 이제 자구책으로 모여서 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영정도 모시고 그다음에 위패도 모셔갖고 네.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158명 희생자 가운데에서 76명 예, 영정 혹은 이름이 예, 전시가 됐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가 사실 국가 기능이 거의 그 동작하지 않았었고 국가의 기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시민들이 자구책으로 이렇게 이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이번 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부분들이 어떤 주제들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말씀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 이런 오늘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약 퇴치, 마약 전쟁이라고 하죠. 마약 전쟁 자체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마약 전쟁을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예. 그 권력 구조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정부보다 시민의 힘이 더 강해서 정부가 시민을 이길 수 없는 곳에서는 시민들이 마약을 하는 것을 퇴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보다 시민의 권한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그 조약에 의해서 네덜란드에서도 마약이 금지가 되어 있지만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연성 마약은 허용이 되고 아, 중대 중독성 마약 이것은 제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성 마약에 의한 건강에 그 어,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음,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는 정도보다 더 약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알다시피 필리핀에서는 제16대 대통령인데 201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두테르테가 마약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출범을 했는데 음, 임기 초에는 30%였던 지지도가 마약 전쟁을 선포하고 사람을 많이 잡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그 두테르테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뒤에 그 지지도가 임기 초에 30%에서 80에서 90%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마약 전쟁을 선포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한동훈이 마약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죠. 이태원 참사 이전에 이것이 그 두테르테의 전례를 따라서 마약 전쟁을 통해서 지지도를 그 올리려고 그런 점을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한동훈 장관이 그 마약 범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결국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경찰 변력들을 일부러 그 현장에서 철수시킴으로써 마약 그 단속을 갖다가 불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관이 없기 네, 때문에 이 마약상들이 이제 마음대로
그 마약을 팔게 하고 그때 이제 불시에 이제 검거하겠다. 막 예를 들면 이런 네. 이제 작전으로 이제 경찰 인력들 다 빼고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 그 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사법경찰관으로 경찰서나 이런 데 다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마약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158명이 거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마약에 대한 마약 사범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그 죽은 사람들의 신발이나 그 남아있는 그 소지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거두어서 마약 검사를 했다는 소리가 듣기고 뿐이 아니라 유족을 찾아가서 시신의 마약 검사를 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은 마약에 대한 전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SNS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약 단속을 하지 않았더니 마약값이 싸졌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마약값이 싸지지 않도록 마약을 앞으로도 단속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의 시민들이 국가의 정부의 힘을 능가하는 이 네덜란드에서는 윤석열이 말하는 것과 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어요. 마약값이 비싸지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싼 값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를 하게 되고 또 단속을 하니까 어두운 데서 마약을 하게 되니 자연히 범죄 소굴에 마약 자체가 아니라 범죄 소굴로 휩쓸리게 되고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는 연속 마약의 경우 이것을 합법화해서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흡연소, 마약을 연성 마약인 경우 마약을 마음 놓고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도 마련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 이태원 참사가 지금 계속 아직 그 진상 조사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시민사회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뭐 앞으로 이 사안을 이 억울하게 죽어간 이 우리 희생자 유족들이나 희생자들 또 아직도 부상자들 요번에 또 부상자 한 명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은 앞으로 이 문제 이 참사를 어떻게 그러면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약 단속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네덜란드에서는 시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시민의 자유이죠. 그게 나쁜 것이라도 시민이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정부에서 그것을 강제로 막는다. 이것은 독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해로운 것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자기의 몸에 관해서 남의 몸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허용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그런 시민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두테르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 자신이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네덜란드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테르테가 마약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에
인기가 더 올라간 것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약이 그 알코올 혹은 흡연보다 연성 마약의 경우에 건강에 더 해로운 것이 아니다. 건강에 오히려 덜 해롭다. 연성 마약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 자체에 대한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두테르테가 마약 사범 그걸 잡아가지고 처형하고 했던 그런 것은 필리핀의 국가 정부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시민들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네덜란드에서는 절대로 정부가 시민들을 이길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필리핀과 우리나라와의 그 유사점이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우리도 일본 식민지 지배를 37년간 받았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인데요. 그 전에 일본 침략까지 합치면 1995년 갑오경장 이후부터 합친다면 우리도 한 50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필리핀도 미국의 식민지로 있었는데요. 그 미국 식민지가 1898년, 그러니까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빼앗았어요. 1898년부터 1946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그 이듬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약 반세기 50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그 식민 지배가 핥히고 간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테르테가 휘두른 중앙 집권적인 권력과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약간 분권적인 경향이 증가되는 듯 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두테르테식의 마약 사범,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이런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바로 윤석열의 발언.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마약값이 싸진다. 이거 상징적으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을 어떻게 범죄자로 몰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필리핀 시민들이 두테르테가 마약 사범을 잡아서 죽일 때에 그 두테르테의 지지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 시민들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런데 그 시민들의 민도가 그 정부의 권력에 맹종하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맹종하는 습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 잔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잔재는 지금 우리들 시민, 민초들 사이에도 그대로 잠재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화물연대 사태를 약간 겪으면서 그야말로 정부가 엄청나게 그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로 뭐 보수층이 집결을 해서 예를 들면은 더 많은 이제 지지층들이 뭐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윤석열은 아마 이런 그 극단적 그 극우적인 어떤 이런
포퓰리즘 정책으로 자기 어떤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윤석열이 이렇게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민초들의 민도가 아직 시민의 자유에 대한 이런 개념이 부족하고 필리핀 민초들처럼 국가 권력에 맹종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민초 자신이 바로 윤석열이 지향하는 그 독재의 토양이 되고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창원의 시의원 김미나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서 시체파리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면 길 가다가 서가지고 압살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런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국가가 시민의 위에 군림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김미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김미나뿐 아니라 우리 시민 민초들이 많은 다수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다 얘기하자면 많지만 권성동, 윤석열의 측근이죠. 권성동이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이 될까 걱정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전 종교다문화 비서관이라고 있었다는 그 김성희라는 이가 다 큰 자식 놀러 가는 것 못 말려놓고 왜 정부 탓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더 기가 막히는 것이 시대전환당이라고 하는 조정훈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상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공고안을 가결을 했더니 조정훈이 그것은 대장동 수사에 연루된 이재명을 이거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민 해임 공고안을 들고 나왔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에게는 158명의 꽃다운 나이에 길 가다가 쫄려가지고 죽은 이 젊은이들의 죽음이 그냥 정치적인 권력 투쟁의 하나의 그 이용물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생명의 존엄이나 이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라는 것은 이 김미나부터 시작해서 조정훈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만 돈, 권력, 그리고 국가 이거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시의원이 되고 또 뭐 장관 되고 의원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세월호에서 봤지만은 유가족들의 원한이 풀리지 않을까지는 사실 이 사건은 끝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빨리 덮고 싶지만 결코 덮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하고 나서 어떻게 이 유야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유태현 유족 유가족들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분향소를 이제 찾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분향이 시작됐고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유럽 같으면은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유럽 그리스라든지 이렇게 참 민주주의가 먼저 발달한 나라 같으면은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시민들이 홀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이들 위정자들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자신이 스스로 홀대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과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반성인데요. 뭐냐면 시민들이 그것도 식민지 그리고 독재 정권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 권력에 의한 지시에 무조건 맹종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본 것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어요. 그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라 하면 시민들이 마스크를 막 다 써요. 근데 혹시나 버스간이나 전철이나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정부가 와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꼬라보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마스크를 안 쓴다고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압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의 명령을 철저하게 시행을 하도록 이 민초들이 어 자기의 바로 옆에 있는 친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압박을 해요. 하나같이 정부의 정부 권력이죠. 그 권력의 정부의 지시를 실현하도록 하는 철저한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야 서구의 경우에는 네덜란드뿐 아니라 마야 퇴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시민들의 자유, 시민들의 의식이 정부의 지시나 권력을 능가할 정도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개인의 자유를 아무렇게나 정부에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들은 얘기는 독일인데요. 독일에서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독일 시민들이 "나는 안 쓴다." 왜? 내 몸에 관련되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한다. 그래 가지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독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왜 안 쓰냐?" 이렇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간섭을 못하고 왜? 자기의 신체에 관련된 자유를 주장할 때는 정부도 옆에 있는 사람도 간섭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코로나가 한풀 꺾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노 마스크라고 하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아직도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정부에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한 번 길이 드니까 이 시민 예. 민초들이 바깥에서도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 이게 '독재 정권의 아바타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의 자유까지 이게 간섭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초들이 네덜란드 혹은 서구보다는 필리핀을 닮았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강요하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민초 시민들의 자유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윤석열 독재를 지향하는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이들에게 그 독재를 지향하는 풍토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 나눴는데,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